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에도 어, 계속해서 자바 강의를 온라인으로 해야 될 것 같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소프트웨어 툴이랄지 이런 거 설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어서 자바의 특징이랄지 이 설치한 내용들 이런 것들을 한번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JDK를 설치를 했는데 이 자바 디벨롭먼트 키트 안에는 JRE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JRE는 자바 런타임 인바이러먼트라고 해가지고서 우리 같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람들은 JDK를 쓰지만은 그냥 자바 개발된 자바 클래스 파일을 가지고 와 가지고서 실행만 할 때는 이 JRE만 필요합니다. 이 JRE 안에 뭐가 들어가 있다고 그랬죠? 자바 버추얼 머신이 들어가 있어 가지고서 여기 자바 버추얼 머신이 클래스 파일에서 바이트 코드를 읽어 가지고서 실행을 시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JDK는 여기에 보시는 것과 같이 자바 디벨로프먼트 키트입니다. 그다음 컴파일러도 들어가 있고요. 각종 API들이 들어 있습니다. JRE는 자바 런타임 인바이러먼트 해가지고서 자바 실행 환경을 나타내고 자바 버추얼 머신이 포함되어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어떨 때는 우리가 개발할 땐 JDK를 설치를 하고 실행만 할 때는 JRE만 하는데 우리는 이미 이걸 했죠. 해가지고서 JDK를 설치했을 때는 이와 같은 폴더들이 나와 있는 것을 갖다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폴더는 뒤에서 자세히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바 우리가 버전이 여러 가지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이 있고 스탠다드 에디션이 있는데 여러 가지 버전인데 우리가 설치한 것은 이 스탠다드 에디션이잖아요. 표준판을 설치를 했습니다. 이 표준판의 구조를 보면은 여기에 안에 JRE가 이렇게 들어있죠. 그 다음에 요 바깥에 JDK가 들어있죠. JDK가 이런 집합이라면 그 안에 JRE가 이렇게 부분 집합으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JRE에는 실행하는 데 필요한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아시고요. 자, JDK를 설치를 했을 때에는 디렉토리 구조가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보셔야 됩니다.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가서 보면은 그 자바는 C의 프로그램 파일스에 이 자바 폴더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좀 그 자바 버전을 여러 개를 설치해 놨기 때문에 여러 개의 버전이 있는데 우리가 설치한 이 JDK 버전 안에 보면은 bin, conf, include, jmodules, legal, library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걸 갖다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들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하는데 각각의 제일 중요한 것이 이게 실행 파일들이 들어가 있는 bin, 그다음 자바 모듈, 라이브러리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바의 그 배포판의 종류라고 하는데 우리가 SE가 있다고 했고 우리가 설치한 거죠. 이 마이크로 에디션은 아주 조그만 기계, 인베디드 시스템 이런데 다 설치할 수 있는 것이고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은 기업용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스탠다드 에디션이다 이거죠. 이 사람이 갑자기 나오네요.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자바를 개발한 제임스
고슬링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인터넷에서 고슬링을 치면은 이 사람 사진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자바는 API라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API라는 것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API라는 것을 갖다 많이 들어봤는데 이 API라고 하는 것은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라고 해가지고서 자기가 이미 어떤 이런 라이브러리를 만들어 놓고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다른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하도록 이렇게 길을 터주는 거예요. 이 안에 내용들을 볼 수는 없지만은 이걸 사용해서 하면 입력을 갖다가 넣어주고 출력을 갖다가 가져가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API라고 그럽니다. 요즘에 우리가 그 각종 정부 데이터를 보는데 예를 들어서 버스 도착 정보랄지 이런 것을 교통공단에서 제공을 합니다. 그럼 버스 정보는 교통공단만 가지고 있는데 이 정보를 요구를 할 때는 어떤 양식으로 요구를 하면은 그 번호에 대한 버스 위치를 알려주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API라고 그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자바는 패키지가 있는데 이게 서로 관련된 클래스들을 분류해서 묶어 놓은 것입니다. 패키지는 우리가 트리 구조와 같이 계층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도 수업 시간에 이 패키지를 갖다가 많이 사용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서 3월 달에 했던 프로그램들을 모아놓은 거, 4월 달에 했던 프로그램들을 모아놓은 거, 이런 것들을 하나의 패키지로 이렇게 회화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실질적으로 자바가 좀 변화가 있었는데 자바 버전 9부터는 이 모듈화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프로그램들을 모듈화를 시켜 가지고서 사용하는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이런 것들은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플랫폼 모듈화 이런 식으로 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프로그램을 할 때에는 굳이 이 모듈 방식을 적용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존 방식대로 하기 때문에 자바 프로젝트를 만들 때 이 모듈 부분을 우리가 해제를 하고서 수업을 할 것입니다. 나중에 수업 시간에 한번 실습을 할 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바의 그 모듈화되는 것은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것 같이 JModules, 이 모듈들을 모아놓는 곳이 바로 여기가 되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 우리가 이 디렉토리 폴더를 봤지 않습니까? 여기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 모듈이 되겠습니다. 자바는 사용하다가 잘 모르겠다 하면 어떤 클래스를 사용하다 잘 모르겠다 하면은 찾아봐야 됩니다. 이때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온라인 문서인데 물론 한글로 이렇게 번역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오리지널 그 온라인 문서는 여기에 들어가 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클릭을 해 가지고서 보면은 설명들이 나와 있어요. 특히 클래스의 구조인 필드하고 메서드들이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한번 우리가 들어가 볼까요? 여기 들어가 보기 위해 가지고서는 클릭을 하면 이제 들어가는데 지금은 이제 펜 모드이기 때문에 안 들어가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펜 모드를 살짝 끄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면은 브라우저가 이렇게 열리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알파벳 순서로 쭉 이 클래스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버전이 자바 스탠다드 에디션 버전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들어가면은 이와 같이 자바 라이브러리들이 많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모듈을 갖다가 하거나 또는 패키지나 그래서 우리가 클래스의 구조인 메서드하고 필드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은 오버뷰 해서 여기에서 베이스 기본이 되는 것들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기본이 되는 것들을 들어가면은 예를 들어서 수학 패키지다, 자바 메스다. 그러면은 이 수학 안에 어떤 패키지들이 들어있는가, 클래스는 뭔가, 이런 것들이 나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자바 랭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바 랭으로 들어가면 랭귀지, 우리가 보통 제일 많이 쓰이는 것들이 자바 랭귀지 않습니까? 자바 랭귀지에 사용되는 메스를 들어가 볼까요? 그러면은 여기에 메스의 필드는 뭐가 있고 메소드는 뭐가 있다. 말해서 절대값을 취할 때는 ABS를 취하면 된다. 메소드가 있으니까 코사인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은 코사인을 갖다가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게 우리가 이 메소드에 대한 설명들이 이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자, 다시 펜 모드로 돌아가서요. 이렇게 온라인 문서를 볼 수가 있고, 우리는 이제 개발 환경에는 이클립스를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클립스는 Integrated Development Environment 해가지고서 이클립스를 사용하게 돼서 우리가 이클립스를 다운받아서 설치를 갖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클립스를 설치를 갖다 하게 되면 자바 도크라는 이 문서를 자동으로 생성해요. 이것은 남들한테 배포할 때 이 문서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것인데, 보통 우리가 이 코멘트를 시작할 때는 슬래시하고 별표하고 슬래시하고 별표를 이렇게 닫는데, 요 사이에다가 넣어주면은 이것이 HTML 파일, 그 브라우저로 볼 수 있는 문서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은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바 도크로 생겼던 문서들을 갖다 나타내는 것이고요. 실제적으로 자바 프로그램 하는 예입니다. 이것은 실습이 동반돼야 되지만은 실습을 하기 전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클래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클래스라고 해서 이렇게 선언을 해야 됩니다. 이 클래스가 어떤 형태다, 여기서 퍼블릭이다,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한다. 그다음에 클래스 이름을 갖다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클래스 이름은 반드시 대문자로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클래스는 이 브레이스죠. 이것과 중괄호, 이것과 사이에 프로그램 코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시작하는 클래스에는 반드시 메인 메서드라고 해가지고 이게 들어가야 됩니다. public static void main string array argues 라는 이것이 들어가야 합니다. 이 표시는 배열을 표시합니다. 나중에 배우겠지만은 어쨌든 이게 들어가야 됩니다. 변수는 이런 식으로 선언하고 n은 2030인데 정수형 변수다 해서 이렇게 하고, 출력을 할 때는 system.out.println, 여기서 마지막에 ln은 줄을 바꿔라, 라인을 바꿔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이 들어간다면은 이것을 지금 실제적으로 코드를 보면 여기입니다. 코드를 치는 거 보면은 이게 두 개를 갖다 이렇게 슬래시를 하더라도 한 줄 코멘트를 달 때는 이렇게 슬래시입니다. public class, 클래스 이름입니다. 반드시 대문자로 시작됐죠. 그 다음에 이 브레이스하고 이 브레이스 사이에 이 메서드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처음 보니까 여러분들 뭐 헷갈리죠? 그냥 구경하세요. 우리가 또 실습을 하면은 또 금방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바로 한 줄 주석들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걸 실행을 하면은 저장을 하게 되면 hello 2030.java로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자바는 파일 익스텐션이 자바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저장을 하고서 이제 실행을 갖다 하게 되면은 이같이 hello 2030 이렇게 나옵니다. 자바는 컴파일 할 때 자바C라는 명령을 써요. 자바C라는 명령을 쓰고 이걸 실행을 할 때는 자바하고 클래스 이름을 하는데 여기에서 확장자를 붙이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와 같이 명령 프롬프트 커맨드 창에서 작업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왜 이클립스 환경에서 하기 때문에 거의 이렇게 할 일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이렇게 해도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필요는 있습니다. 물론 실습을 하면서 우리가 개개 하나씩은 검토를 해볼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클립스를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이클립스 뜻이 원래 일식이라고 그랬죠. 전체가 있고 달이 해를 갖다가 잡아먹는 이클립스가 이렇게 되고, 이클립스를 처음 실행을 하면은 워크스페이스라고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할 저장 공간을 갖다가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한 학기 동안 해야 되기 때문에 C 폴더를 말고 D 폴더에다가 가능하면은 이클립스 워크스페이스를 만들어 놓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 체크를 하라는 것은 다음에 이거 맨날 물어보면 힘드니까 다음에 물어볼 때는 다 자동적으로 해라 할 때는 여기 체크를 갖다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클립스를 실행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혹시 이것 전에 처음 실행할 때는 워크벤치라고 해가지고서 이런 거 나타나는데, 오른쪽 상단에 워크벤치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 화면이 나타납니다. 자, 이 화면이 나타나면은 여기에서부터 작업을 갖다 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파일을 갖다가 누르고 뉴 자바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바 프로젝트를 만드는 창이 나오면은 여기에서 자바 프로젝트 이름을 입력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다음에 반드시 넥스트를 클릭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원래는 이거가 클릭이 돼 있을 수가 있어요. 요거 클릭을 해제를 시켜줘야 됩니다. 모듈화를 갖다가 안 시키겠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파일을 가가지고 뉴 해서 이번에는 프로젝트가 아니고 클래스를 갖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클래스의 이름을 입력을 해줍니다. hello 2030이라고 반드시 첫 자는 대문자로 하고, 모든 프로그램은 클래스 파일은 반드시 한 개의 메인 메소드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처음 하기 때문에 이 public static void main 여기를 클릭을 해줘야 됩니다. 이걸 반드시 클릭을 해줘 가지고 피니쉬를 선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자동적으로 나오는데 이 안에다가 우리가 필요한 코드를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아까 그 봤던 거죠. 여기가 브레이스가 있고 브레이스 안에다가 메인 메서드를 갖다 넣어주는데, 이걸 클릭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 이걸 클릭을 하면은 이와 같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메인 메서드가 같이 나타납니다. 즉 이렇게 나타난다. 요것이 없는 상태에서 나타나죠. 그럼 요것만 쳐주면 된다는 거죠. 요것만 여러분들이 쳐주면 되겠습니다. 이걸 입력하려면 힘드니까 아까 여기에서 이걸 클릭을 하게 되면 public state void main string array argus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을 클릭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서 실행을 하려면은 여기 실행 버튼을 클릭을 하면은 여기에 콘솔 창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콘솔 창에서 나옵니다.
실행을 하게 되면은 컴파일하고 실행이 같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자바를 보는데 왜 자바 프로그램을 공부해야 되느냐? 이걸 보면은요, 세계에서 프로그램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는 2017년 기준으로 이렇게 해서 보면 자바, C, C++, 파이썬 이렇게 돼 있죠. C#. 이 자바가 15% 이상의 포션을 차지하고 여러분들이 1학년 때 배웠던 C가 13%입니다. 그 프로그램하는 사람들은 자바하고 C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최신 순위를 알아보기 위해 가지고서 한번 이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나옵니까? 자, 여기 보면 TOB의 인덱스 for March 2020년 3월달 보면은 1등이 자바고 17.8%입니다. 여기에서 아까 15점인데 이 퍼센트율이 더 증가했잖아요. 그 다음 C가 16%입니다. 여기서는 퍼센트 C가 13%인데 C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파이썬이 세 번째가 나온 거에서 10%예요. 파이썬이 여기에서는 5%인데 10%예요. 자, 이 파이썬은 인공지능이 돼가지고서 굉장히 많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10% 이상이 된 것이 3개입니다. 자바, C, 파이썬. 여러분들이 4학년 졸업할 때까지는 자바, C, 파이썬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바가 얼마나 중요한가, C가 얼마나 중요한가, 파이썬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다음을 갖다가 이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갖다가 뭘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바 프로그래밍은 이번 학기에는 우리가 커맨드에서만 하는데 윈도우 모드에서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갖다가 하는 데에서 도움이 되기 위해 가지고서 2학기 때 배울 이 프로그램은 이것은 지금 사막에서 이 방울뱀이 움직이는 거예요. 방울뱀이. 실제적으로 제가 시험 문제 낸 건데 한번 테스트를 갖다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우리가 이클립스를 실행을 해야 되겠죠. 자, 이클립스를 실행해 가지고서 2018년 2학기 기말고사로 출제된 문제를 한번 보면은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행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호남대학교 2007년도 앞에입니다. 지금 이 앞에는 어떻겠습니까? 아파트가 들어섰는데 이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에는 여기가 논밭이었습니다. 겨울이었습니다. 2007년 12월 30일에 눈이 이렇게 많이 했는데 여기 눈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프로그램을 해가지고서 클릭을 하게 되면은 눈이 내리고 방울뱀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 방울뱀을 화살표 키로 이렇게 하면은 방향과 모양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눈 크기도 조정할 수 있고 눈의 양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지금 시험 문제에 나오면은 해야 됩니다. 아마 올해도 여러분들 2학기에 이게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서 시험을 봐야 됩니다. 지금 봐서는 여러분들이 까마득하고 어렵게 생각하지만은 1학기 수업을 잘 듣고 2학기 수업을 잘 들으면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 자바 프로그램은 매우 중요한 것이니까 그리고 또 새롭게 하는 거잖아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뭐 수학이나 영어 이런 것들은 사전에 잘하는 사람하고 못하는 사람이 표시가 되는데 이 자바 프로그래밍은 이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열심히 하면은 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의 분발을
기대하면서 또는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기대하면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